탄소 발자국을 지우고 초록 세상 만들기. 오늘의 배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탄소 발자국을 직접 계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활동으로 한국기후변화 네트워크에서 측정해보는 내가 만들어내는 탄소의 양을 직접 측정해 볼 거예요. 두 번째 활동으로는 스마트 그린 푸드 홈페이지에서 내가 먹는 밥상에서 만들어내는 탄소의 양을 측정해 볼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탄소의 양 측정해보기. 다음 파일에 링크가 올라가 있어요. 다음 파일에 링크를 클릭하여 내가 만들어내는 탄소의 양을 측정해봅시다. 혹시 링크 연결이 안 되는 친구들은 한국기후환경변화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어떻게 측정하는지 영상으로 보여줄 거예요. 한국기후변화 네트워크 영상을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탄소 발자국 계산기가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 계산기가 보이네요. 여기에 수치를 입력하면 됩니다. 가정에 전기 고지서, 가스 고지서, 수도 고지서가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입력하거나 부모님께 여쭈어 보고 전기 요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10,000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59.2kg. 필요 소나무는 9그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스 요금이나 가스 사용량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000원을 입력해보면 61.2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9.3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직접 계산하여 학습지에 적어봅시다. 이번에는 수도 사용량이나 수도 요금을 입력해보겠습니다. 요금을 입력하면 실제 사용량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사용량이나 요금 중에서 하나만 입력해요. 선생님은 10,000원을 입력해보겠습니다. 10,000원을 입력하니 5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0.8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는 계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차가 쓰는 연료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동거리나 연료비 하나만 입력합니다. 선생님은 연료비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한 달 연료비 200,000원을 입력해보면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5.1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나무도 35.6그루가 필요하다는 계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승용차가 없음을 선택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의 이름과 주거 형태, 거주 인원을 입력해 봅니다. 이름 대신에 별명을 입력하여도 됩니다. 모든 항목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체크해야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총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과 다른 집의 평균과 비교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내가 심어야 할 나무의 그루 수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교통 모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발생시킨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얼마이며 비슷한 다른 가정과 비교하여 사용량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내가 발생시킨 총 이산화탄소 양과 필요한 소나무의 그루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영상으로 잘 보았나요?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 다시 앞으로 영상을 돌려서 직접 따라해 보아요. 홈페이지에서 직접 실습해 본 친구들은 내가 먹는 밥상에서 만들어내는 탄소의 양을 측정하여 학습지에 기록해 봅시다.
내가 먹는 밥상에 만들어내는 탄소의 양을 측정해 봅시다. 다음 영상 재생 목록에서 내가 먹는 밥상 탄소 측정하기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사이트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친구들은 스마트 그린 푸드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영상으로 내가 먹는 밥상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선생님이 다음 파일에 올려둔 링크를 클릭하여 스마트 그린 푸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검색에서 스마트 그린 푸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탄소 푸드로 대한민국을 스마트하게라는 제목을 볼 수 있네요. 음식의 전 과정 즉 농산물 생산 수송 및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음식의 탄소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탄소 발자국은 얼마일까요?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면 콘텐츠 확대하기 분홍색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해보아요. 음식의 탄소 발자국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음식의 탄소 발자국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의 성별과 연령을 맞게 클릭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클릭하고 자신이 속한 나이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칼로리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테이블의 왼쪽으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잡곡밥을 먹었는지 김밥을 먹었는지 현미밥을 먹었는지 등 자신이 먹은 밥을 선택합니다. 선생님은 잡곡밥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국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을 살펴보고 자신이 먹은 국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탕류와 찌개류도 살펴봅니다. 다음 반찬류로 넘어갑니다. 자신이 먹은 반찬을 찾아서 클릭해봅니다. 선생님은 김치, 장조림, 시금치 나물을 선택하였습니다. 채소와 과일류, 후식도 확인해서 자신이 먹은 밥상을 체크해봅니다. 수박도 체크하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보면 자신이 먹은 탄소의 양의 계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먹은 식단의 탄소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총 열량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먹은 식단은 몸에 좋은 저탄소 식단이라는 진단을 받았네요. 한 끼 식사를 통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양을 확인할 수 있고, 농산물 수송 단계에서 배출되는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통해 배출한 온실가스량을 승용차의 주행거리와 비교하여 이산화탄소 양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식사로 1년간 식사했을 경우에 분실 가스 배출량과 20년생 소나무 몇 그루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같은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신의 식단으로 활동해 봅시다. 어떻게 측정하는지 영상으로 잘 보았나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영상을 돌려보고 직접 내가 먹는 밥상에서 만들어지는 탄소의 양을 측정해 봅시다. 탄소의 양을 측정하여 학습지에 기록해 봅시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아요. 오늘은 내가 만들어내는 탄소의 양과 내가 먹는 밥상에서 만들어내는 탄소의 양을 측정해 보았어요. 만들어지는 탄소의 양을 나무의 그루수와 비교하니 얼마나 많은 나무가 희생되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탄소 국경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